초겨울의 공기가 차갑게 마을을 감쌉니다. 박순자는 마당 가득 쌓인 배추 더미를 바라보며 손에 끼운 고무장갑을 탁탁 털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 김장날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절임용 소금을 준비한 그는 이미 땀으로 이마가 젖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며느리 지연이 카메라를 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찍으면 햇살이 예뻐요. 지연은 렌즈를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은 무슨 햇살이야. 김장은 손이 먼저지 카메라가 먼저야.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통 방식의 김장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 고춧가루 빠는 순서, 젓갈의 비율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느껴야 진짜 맛이 난다고 생각했죠. 반면 지연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콘텐츠로 만들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김장은 가족 행사이자 콘텐츠 제작의 기회였습니다. 순자는 손에 묻은 소금을 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참 변했어. 김장도 찍어야 맛이 난다니. 그녀의 말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화면 속 구도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 장면 좋아요. 구독자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절인 배추를 트럭에서 내리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벌써 다 절여져 있어서 바로 양념만 하면 돼요. 절인 배추? 손으로 안 절였다고 김치가 되나? 순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완화하려 했지만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웃 옥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올해도 김장하시네. 요즘 젊은 며느리는 다 저렇게 찍고 하나 봐요. 순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찍긴 뭘 찍어. 김치는 버무려야 맛이지. 지연은 들은 척도 않고 카메라에 삼각대를 세우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랑 김장을 해볼 거예요. 순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긴장으로 굳어 배추를 더 세게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절인 배추로 10분 만에 끝내는 김장 레시피. 라며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소금을 들이붓듯 뿌렸습니다. 이건 김장이 아니야. 장난이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비닐이 휘날렸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번져갔습니다. 김장날의 첫날, 그렇게 두 사람의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높이 오른 뒤에도 마당의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배추를 뒤집으며 눈치를 흘겼습니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김치 양념을 덜어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지만 서로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맞닿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김치통을 정리했지만 공기 중에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지연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믹서기에 재료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편하면 뭐해? 손맛이 빠지면 김치도 사람도 싱거워져요. 순자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믹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웃집 옥분과 춘자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요즘식으로 하네. 세상이 달라졌어.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그저 웃으며 요즘엔 이렇게도 많이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손에 묻은 양념을 털며 속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지연은 그 표정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간편하죠? 라며 밝게 말했다가 순자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사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분 다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김장은 도망 안 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다듬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바닥에 소금 포대를 세게 찼습니다. 하얀 소금이 흩어지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은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억눌린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언가 잘못된 걸 느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다시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끝에 놓인 절인 배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참 쉬워졌네. 사람 마음만 빼고.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연의 귓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당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지연은 화면 속 자신의 미소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무 장갑을 끼고 배추를 뒤집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김장 소리는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싸움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는 부엌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제 올린 김장 영상이 이미 마을 사람들 단체 채팅방에 퍼져 있었죠. 영상 속 순자의 얼굴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멈춰 있었고 자막에는 전통보다 효율이죠. 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서서히 매서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를 놀리자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지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노트북 앞에서 댓글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만이 넘었네.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다. 그러나 곧 댓글창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놀리네, 불효 콘텐츠네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길목에는 이웃 옥분과 춘자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세상에 저렇게까지 찍을 줄이야. 순자는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회관 문을 열자마자 안에 있던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가 방송에 올렸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면이 없나 봐. 그 말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애가 나를 그렇게 팔아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연이 광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협찬은 취소해야겠어요. 논란이 좀 커서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영상은 좀 내리는 게 어때?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그냥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이미 댓글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영상을 내렸지만 늦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텅 빈 부엌을 바라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순자의 단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이 꺼진 마당에서
김장 비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번져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순자와 지연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이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망신을 줬다더라. 이 시대엔 효도도 조회수로 하나 봐. 그 말들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을까? 지연은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멈추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한켠에 떠오른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한 김장 브이로그, 웃음과 눈물의 이야기. 호기심 반 미련 반으로 클릭하자 그녀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편집 중 실수로 업로드된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넘어지며 양념이 튀고 순자가 김장은 장난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 영상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댓글에는 진짜 가족 같다. 이런 게 진짜 이야기지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죠. 지연은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 순자는 도윤의 사촌 미숙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말했다. 이모 이거 봐요. 이모랑 지연 씨 나온 영상이 완전 화제예요. 순자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의 손맛은 시간이 만든 예술이에요. 그걸 전 담고 싶어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얼음처럼 굳어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고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담가둔 김장김치 몇 통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됐네. 이걸 들고 가야겠어. 그녀는 작은 보자기에 김치통을 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유리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을 봐야겠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그리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멈춰 섰고 순자는 김치통을 꼭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촬영장 앞에는 이른 겨울 저녁 햇살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서는 지연이 조명 각도를 조정하며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았고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본을 확인했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촬영 확정이에요. 세대 김장 예능으로 편성됐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는 나눠 먹을 때 제맛이지요. 지연은 몸을 돌렸고 문가에 서 있는 순자를 보자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보자기에 싼 김치통이 안겨 있었고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걸어와 테이블 위에 김치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한 마늘과 젓갈 냄새가 스튜디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머니.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무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김장은 이렇게 손으로 버무려야 맛이 나는 거예요.
순자가 천천히 배추에 양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멈춰서서 그 손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자의 손등의 주름이 선명히 비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그대로 촬영해도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말없이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조명이 켜지면서 두 사람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 김치 한 잎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 손맛이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웃음으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도윤이 문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배추를 버무리며 눈빛을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오해가 하나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김치 냄새와 함께 따뜻한 화해의 공기가 퍼져갔습니다. 방송국 편집실 한쪽 모니터에 세대 김장 특집 화해의 손맛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화면 속 자신과 순자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웃고 있었고 배경음악은 잔잔했습니다. 순자의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진짜 가족 같다,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의 채널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순자에게는 마을 부녀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씨, 이번 김치는 정말 최고였어요. 명예 김치 명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던 걸 했을 뿐인데 뭘 명인이에요.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나와 햇살을 받으며 앉았습니다. 지연이 만든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손에 김치 양념이 묻어있던 그 순간. 지연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진짜 가족 이야기 마음의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들고 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랑 잘 지내겠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칠 뒤 순자와 지연은 함께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김치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진짜 맛이 나죠. 지연은 그 모습을 촬영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마당에 앉은 두 사람은 찬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손맛이 왜 좋은지 알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들어가서 그래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퍼졌습니다. 그날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장면은 순자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렇게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며 화면은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겨울의 끝,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와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김치 나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였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이번엔 진짜 맛있다더라라며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치는 사랑으로 담가야 제맛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어머니의 미소가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라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 무대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 박순자님입니다. 마을의 진짜 손맛이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고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듯 했죠. 행사가 끝난 뒤 순자는 지연에게 김치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이번엔 내 손맛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연은 김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담그는 게 더 맛있네요.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김치전을 먹으며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옥분과 춘자는 옆에서 이 집은 정말 보기 좋아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흰 김이 하늘로 피어오르며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날의 마을에는 김치 냄새보다 따뜻한 가족의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 제목은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예요. 순자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제목 좋네요. 사랑이 맛의 비결이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가며 겨울 하늘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깥의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바람에 새싹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 붉은 빛이 은은히 돌고 코끝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들어 맛보았습니다. 올해 건 아주 잘 익었네. 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지연이 부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찌개 끓일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제격이죠. 부엌에서는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이 냄새, 진짜 어머니 손맛이에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손맛이 더해졌으니 더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밥상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옥분과 춘자도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파티네. 순자는 웃으며 대접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래요, 올해 김치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식탁에는 찌개와 김치전, 따끈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장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었네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장면으로 영상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순자는 웃으며 장독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손끝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해야 돼.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마당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붉은 김치와 초록 잎사귀, 그리고 봄 햇살이 어우러졌습니다. 지연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순간 화면이 서서히 흰빛으로 번지며 이야기는 끝났습니다.